머니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황하연 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는 뭔가요? 네, 오늘은 르노 삼성 XM3입니다. 지난 3월 초에 출시했고 현재 소형 SUV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모델입니다. 러시아에서 파는 르노 아르카나를 가져다가 르노 삼성이 손본 차량이고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르노 삼성 모델도 BMW나 이런 것처럼 숫자에 따라 차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XM3니까 이제 소형급에 해당합니다. 숫자로만 보면은 이제 소형인데 실제로는 차가 중중형급으로 이제 차체 크기가 커요. 현대차 투싼만한데 네. 이제 길이가 4,570mm, 그다음에 휠 베이스가 2,720mm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 보니까 네. 굉장히 이게 소형 SUV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실제로는 커요. 저도 사진으로 맨 처음에 접했는데 네. 그렇게 커 보진 않더라고요. 근데 네. 실제로 보니까 저는 소형 SUV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네. 실제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SUV 치고는 되게 커 보인다는 게 실제로도 크고 그게 되게 큰 장점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외관을 살펴볼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귿자 램프와 네. 또 네. 그릴이 이렇게 일체로 돼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차는 굉장히 또 볼륨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일단은 디자인이 SM6, 그다음에 이제 뭐 QM6 이렇게 다 공통적으로 들어간 요 주간주행 등이 이렇게 C자로 생긴 그런 패밀리룩을 따르고 있고요. 요새 르노 삼성의 패밀리룩이 잘 들어간 디자인인데 균형 감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QM6의 경우 차가 이거보다 크다 보니까 여기 좀 여백 같은 게 좀 많아서 밀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었고, SM6 같은 경우는 세단이라서 이제 너무 이렇게 다 모여 있어서 좀 복잡한 느낌이 있었는데 딱 요 차 크기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LED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이 차는 이제 더 고급 트림이라 이제 라이트에 이런 장식도 좀 들어가 있고요. 요밀조밀하게 뜯어봐도 다 이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봐도 좀 균형이 잘 잡힌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딱 이렇게 네. 보자마자 디자인이 네. 너무 예쁘다, 세련됐다. 그러니까 네. 디자인으로서 먼저 이렇게 이목을 딱 사로잡는 그런 네. 느낌이 드는 차였던 것 같아요. 네, 옆으로 이제 좀 이동을 네. 하면서 네. 보도록 할게요. XM3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옆모습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쿠페형 SUV예요. 뒤쪽에 일반적인 SUV랑 다르게 이제 마지막 D필러가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고요. 예쁘기도 하지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지금까지 이렇게 생긴 차는 BMW 뭐 아니면 메르세데스 벤츠 뭐 이런 뭐 아니면 포르쉐 이렇게 고급 차들로 가야 이런 디자인의 차를 살 수가 있었거든요. 대중적인 브랜드에서는 이런 차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은 지금 공간도 작아지고 뒷좌석도 이제 좁아지니까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예전에도 있기는 했어요. 쌍용 액티언이라고. 쌍용에서는 쿠페형 SUV라는 말을 쓰진 않았는데 이런 형태로 생겼었거든요. XM3의 제일 장점이자 특징이 이제 쿠페형 SUV라는 점입니다. 저도 이 네. 옆모습이 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네. 사실 이런 표현 좀 써도 될까 싶은데 완만하게 좀 빠진 느낌이 네. 좀 굉장히 좀 섹시하다라는 약간 느낌도 좀 들면서 예쁘다라고 좀 표현이 될까요? 네,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쨌든 소형, 중중형 그 정도의 크기 차이다 보니까 전체 길이가 이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쿠페형으로 만들어도 그런 느낌 전달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차는 이제 밑에 도어 하단을 까맣게 처리를 하고 거기다가 또 여기 이렇게 음각으로 펴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차의 두께가 한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만 인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차가 되게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옆면이 얇아서. 그래서 길고 날씬하게 빠진 느낌을 되게 잘 살린 것 같습니다. 뒤를 살펴보면 또 이 그 차의 또 디자인적 특징이 여기 위를 보면 네. 고무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어디서 들으셨나요? 제가 열심히 네이버에 찾아봤습니다. 특징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이 차체랑 이 지붕이랑 붙여야 되잖아요. 네. 붙이면 여기 이렇게 용접 자국이 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가리기 위한 이제 몰딩입니다. 보통의 대부분의 차들이 이런 식으로 루프를 처리를 하고요. 고급차 브랜드들 중에 아우디나 그런 회사들은 이 용접을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자국이 남는 용접이 아니라 레이저로 깔끔하게 떨어뜨리는 용접을 해요. 훨씬 제조 단가가 비싸겠죠? 그럼 그냥 단가를 싸게 하기 위해서. 그치, 일반적인 거예요.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차들은 이 루프에 이게 없이도 그냥 여기 살짝 한번 접힌 모양만 있고 그 이어붙인 흔적이 안 남게 그렇게 제작을 해요. 아연 씨가 말해서 봤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캐릭터 라인을 넣네요. 이렇게 네. 살짝 접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부분도 이렇게 날렵하게 보이는 느낌을 낸 것 같습니다. 뒤로 와서 네. 보면 또 인상적이었던 것. 네. 자, 이 또 뒷부분 램프가 네. 굉장히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하나로 또 이어져 있는, 그리고 네. 또 앞 램프와도 뭔가 잘 맞아떨어지는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네, 가장 네.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탁 집어 올려놓는 듯, 힙업시켜 놓은 듯한 이런 디자인도 또 인상적이었고요. 예, 저도 이 부분 되게 디자인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여기서 뭉툭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접어 올려갖고 이 차가 더 길고 그다음에 단단해 보이는 느낌을 전달을 잘 한 것 같아요. 이 차는 전동식 트렁크가 옵션으로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손으로 열어야 손수 되고요. 열고. 네. 이 차가 제가 아까 잠깐 뒷좌석에 앉아봤었는데 네. 뒷좌석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네. 안 넓어요? 이거 넓은 편 아니에요? 아, 네네, 예, 뒷자리. 뒷자리는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닌데 네. 트렁크는 되게 넓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준중형급 SUV, 뭐 스포티지나 이런 차보다 더 트렁크 용량이 크다고 하는데 사실 그 수치는 재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 뒷자리 시트보다 높이 쌓지 않고 네. 크기를 재는 그런 도구들이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그 차보다 넓다는데 이제 이 차는 아무래도 유리창이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니까 짐을 높이 못 쌓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용했을 때 그만큼 넓지는 않겠지만 소형 SUV 치고는 되게 넓습니다. 밑에도 이만큼 공간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그 밑에도. 네, 이 아래도 이렇게 이만큼 공간이 있거든요. 네. 수납 그래서, 공간이.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더 와. 아래로 이만큼을 더 낮춰서 쓸 수도 있고요. 굉장히 덥잖아요. 네. 더울 때는 또 캠핑 굉장히 많이 가시고 또 네. 한강 놀러 많이 가는데 네, 그럴 때 네. 캠핑 용품이라든지 좀 그런 거 많이 챙겨가지고 네. 갈 때 굉장히 좀 네, 실용적이겠다는 예, 예. 생각도 들고 네. 또 요즘에는 차를 이용해서 많이 차 안에서 또 잠도 자고 네. 이게 카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차박. 네, 차박. 뭐니, 네, 네,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네. 이게 또 보면 이렇게 안으로 밀면 네. 또 이렇게 밀려서 네. 침대식으로도 약간 조금 이용할 수 있게끔도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외관에서 봤을 때는 소형 SUV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커서 좀 놀랐는데 실내를 들어와 보니 소형 SUV가 맞구나 네, 네, 이렇게 싶을 정도로 네, 조금 아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차체는 되게 큰 편인데 실내는 그냥 일반적인 소형 SUV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딱 들어오자마자 눈에 띈 건 이 네. 디스플레이. 네. 네, 이 세로 형식의 디스플레이가 시원시원하고 속이 딱 뻥 뚫려요. 그리고 굉장히 좀 세련됐다는 느낌도 들고요. 실내 분위기 전체를 이게 주도를 하는데요. SM6, QM6에도 이런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쓰였었는데 이건 지금 그래픽이나 이런 게 다 개선이 됐어요. 해상도도 높아졌고 사용성이 좋아졌어요.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여기도 좀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게 터치가 조금 더뎌요. 이 반응이 더딘 것도 그렇고 넘어가는 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드럽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만졌을 때 약간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반응 속도 그런 걸로 이제 터치가 잘 되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픽은 다 이쁘고 좋은 것 같아요. 그 인포테인먼트 또 기능에 또 티맵 내비 장치가 또 들어가 네. 있다고 해요. 예, 내비게이션이 티맵이 그 내장돼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네. 이렇게 차 안에 설치되어 있는 내비보다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네. 어플로 좀 많이 깔고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네. 좀 유용한 그런 장치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티맵이 선호도가 높잖아요. 티맵도 되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계기판도 여기 지금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갔는데 계기판도 되게 예뻐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내비게이션도 가운데 이렇게 띄울 수 있고 모드에 따라서 디자인도 바뀌거든요. 기존에 이제 차종들이 이제 리뷰를 했을 때 네. 좀 다른 점을 이제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차들은 이 디스플레이를 다 안으로 밀어 넣는 추세였다고 하고 동조식 기계 장치들이라고 해야 네. 되나요? 이런 것도 다 터치식으로 하고 안으로 다 밀어 넣고 좀 깨끗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보였다고 하면 네. 오히려 조금 앞으로 나오게 하고 다 이렇게 좀 기계 터치식으로 하고 좀 나오게 이렇게 했다라는 점이 네. 좀 의외였어요. 소형차들은 그러니까 이 차만 그런 건 아니고 소형차들은 이제 이 전체적으로 대시보드가 크게 작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배치를 해야 돼요. 벤츠의 소형차들도 그렇고 뭐 BMW도 그렇고 많은 회사들이 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특별히 뭐 좀 요새 추세를 못 따라가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추세를 못 따라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수납 공간이 조금 좁은 게 맞아요. 좀 근데 아쉽고. 제가 자꾸 프랑스 차 얘기하는데 프랑스 차들이 수납 공간이 여기가 되게 진짜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렇게 막 불편해서 못 쓰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뒷좌석을 탔는데 네. 어떠세요?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좁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제가 지금 키가 168cm예요. 근데 네. 제가 탔을 때는 그렇게 좁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이 차가 이제 쿠페형 SUV라 머리 위 공간이 이제 좁을 것 같고 좁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키가 175 여기서 이제 저희 다 신장 공개하는 건가요? 네. 4.4점 몇인데요. 아, 네네. 저한테는 그래도 한 주먹 한 개 정도 어. 공간이 남습니다. 근데 이제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야는 답답하지 않은데 등받이가 서 있어서 이제 장거리를 가거나 이럴 땐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닥에 플로어가 조금 올라와 있는 편인데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전륜구동 밖에 없는데 이제 사륜구동 옵션이 있는 차 갖고 이제 국내에서 다시 손을 봐서 내놓은 차종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 조금 그 사륜구동을 위한 그런 장치 때문에 이제 바닥에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차에는 이제 뒷좌석이 송풍구가 빠진 차들도 좀 있는데 송풍구 있고 열선도 다 있고요. 이게 뭐 옵션이긴 하지만 네. USB 포트도 2개가 있어서 뒷좌석에 대한 편의성도 이 정도는 나쁘지 예. 않다.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어, 컵홀더도 있고요. 자, 출발! 제발. 네, 출발해볼까요? 이 차 성능은 네.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XM3는 1.6L 가솔린 자연흡기랑 이 시승차는 1.3L 가솔린 터보 엔진이거든요. 최고 출력 152마력이고 최대 토크 26인데 일단은 뭐 이 차가 전체적인 성격이 디자인은 되게 스포티하지만 운전을 막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힘이 부족하진 않지만 막 이렇게 자극적으로 막 힘을 많이 낸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뭐 핸들링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승차감도 그렇고 되게 부드럽고 안정적인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려고 한 것 같아요. 스포츠카 느낌보다는 네. 고급 세단 같은 느낌을 좀 그렇죠. 갖는다. 이거 작은 차가 아니라 조금 큰 차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차만의 그 핸들링이라든지 네. 아니면 조금 그 페달 반응 속도라든지 네. 좀 이런 부분에 좀 특징들이 있을까요? 서스펜션 되게 부드러운데 이 스티어링 반응이 조금 빠른 편이에요. 이거는 뭐 프랑스 차들의 약간 특성이기도 한데 운전을 막 아주 험하게 밀어붙이면서 할 수 있는 차는 아니지만 좀 꼬불꼬불한 길을 갈 때 그럴 때 좀 재미가 있어요. 막 아주 탄탄해서 이렇게 막 버텨주진 않지만 차를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타는 그런 재미는 있고요. 하나 아쉬운 점은 이제 이렇게 섰다가 떠날 때 지금은 이제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 공회전 방지 장치가 작동을 하고 출발할 때 조금 더디게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과정이 좀 이렇게 다른 차들보다 좀 복잡해서 그 부분에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고 저회전에서 이제 아무래도 배기량이 낮은 엔진으로 출력을 성능이 이제 그 2000cc 가솔린 엔진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전 1300cc 엔진으로 그만큼의 성능을 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저회전에서 출력이 좀 부족한 듯한 느낌? 그런 터보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지체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연비는 한 13km 중반 정도 됩니다. 이 휠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시승차는 18인치 휠 끼고 있어서 한 13.2km 리터당 그 정도 나올 겁니다. 현 씨는 어떠세요? 승차감? 솔직히 방금 타봐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네. 좀 꿀렁임이 있다라는 좀 느낌을 약간 받았거든요. 네. 또 운전을 해보지 않아서 네.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제가 타봤을 때는 약간의 꿀렁임 정도는 있지 않나라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임이 많죠. 네. 예, 프랑스 차들 특성인데요. 아. 도로가 거친 데들이 많잖아요. 뭐 파리나 이런 데 가면은 돌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다른 모양의 돌로 막 이렇게 깔아놓은 그런 길들도 있고, 지방에 가면 이렇게 시골길들도 많고 해서 상대적으로 이 서스펜션이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는 차들을 좋아해요. 이 차도 약간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SUV를 타면 네. 위에 좀 떠 있다라는 네. 느낌이 들잖아요. 네. 소형 SUV라서 그런 걸까요? 좀 그런 느낌은 적당한 생각도 약간은 있고요. 지금 팔고 있는 대부분 많은 소형 SUV들이 소형 해치백을 약간 높여놓은 정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른 차를 좀 더 타보시면은 그래도 이 차가 SUV 느낌이 되게 강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이게 그래도 소형 SUV 치고는 시선도 높고 차체도 좀 높은 편이거든요. 바퀴 전체 직경도 이 소형 SUV 치고는 되게 큰 편이라 굴러갈 때 느낌도 약간 듬직합니다. 2급 차에서 이 정도면 되게 SUV 느낌을 잘 낸 차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동급 그 SUV랑 좀 다른 좀 특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징들이요. 네. 이 차만의 좀 사별화? 운전할 때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이제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이제 쿠페형 SUV다 보니까 뒤쪽 시야가 안 좋아요. 이런 거 봤을 때 뒤에 창문이 작아서. 선글라스를 끼셔서 그런 거 아니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빠밤! 긴장되시죠? 네. 저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르노 삼성 차는 네. 유럽 차가 아니다. 한국에서 만들었으니까 한국 차 아니냐? 네. 네, 대답해 주시죠. 몇 가지 모델은 한국에서 만들고요. 몇 개는 또 유럽에서 직접 수입을 합니다. 그렇게 수입해오는 차는 르노 엠블렘을 달아서 팔고 있고 그런 식으로 차별화를 하고 있는데요. 약간 반반 걸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 같은 경우도 사실 르노에서 러시아나 뭐 이런 시장 위해서 만든 차였는데 그러니까 조금 저가형 차였거든요. 근데 르노 삼성이 이거 맡아서 고급화 시킨 차종이에요. 엔진도 바꾸고, 그다음 뒤쪽 서스펜션도 바꾸고, 여러 가지 상품성을 높여갖고 일단 국내에 출시를 해보고 선진국에서도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선진 시장에서도 팔 수 있을 만큼 상품성을 올려서 유럽으로도 다시 수출이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르노 삼성도 이제 르노 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니까 국내에서 생산한 국산은 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차를 만드는 철학이나 설계나 이런 거는 이제 유럽 설계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인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한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닌 반반이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제 더 르노 색깔이 진해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자, 르노 삼성 자동차가 사실 인기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프로모션을 많이 한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맞나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회사나 판매가 잘 안 되면 프로모션을 하잖아요. 르노 삼성이 잘 팔릴 때도 있었고, 뭐 최근에 뭐 조금 판매량이 좀 안 좋았었으니까 뭐 요새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르노 삼성 자동차 이렇게 파업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파업 이슈가 있으면 제가 자동차를 샀는데 좀 고장이 났다. 그럼 좀 수리가 좀 안 되거나 이런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도 좀 그러한 좀 일들이 있었거나 그런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제가 잘 몰라요. 아, 이거 이상한데요? 회피하고 싶으면 잘 모르신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같은데. 생산 쪽에서 파업 이슈가 있었으면 차를 샀는데 애프터 서비스를 받는데 애프터 서비스가 잘 안 이루어지거나 그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파업하고는 이제 또 그쪽하고는 별개 문제라 AS 받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차 되게 잘 팔리고 있거든요. 계약을 했는데 차가 늦게 나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네, 샀는데 그런 불편함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그런 일 있을 때 좀
좀 안 사는 걸로. 네. 자, 오늘 루무아 진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죠. 이 네. 차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XM3는 이제 가장 기본형이 1,700만 원 초반대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차종은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옵션들을 선택조차 할 수 없거든요. 일명 깡통차. 아,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제품도 분명 의미는 있습니다. 예. 옵션보다는 이제 그냥 그 차의 실용성을 생각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1,700만 원 초반대부터 시작하고 그 바로 위에 트림도 좀 옵션의 제약이 좀 있어서 한 2,200만 원 정도 가는 RE 트림으로 가야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고, 시승차는 RE 시그니처라는 모델 차가 2,532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저런 옵션을 넣어서 한 2,700만 원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근데 이 차의 경쟁 모델이 이제 현대 코나, 그다음에 기아 셀토스, 그다음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이 정도가 되는데 그 차들에 비해서 가격대가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서 네. 또 빠질 수 없는 질문이죠. 방금 비슷한 그 소형 SUV 각종 브랜드 이제 차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자, 그 브랜드 중에서 네. 우리 류 기자님은 네. 어떤 차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꼭 그냥 그 중에서 골라야 되는 네네, 거죠. 또, 네. 비슷한 가격대에 다른 차도 안 되는 네네, 거고요. 안 됩니다. 저는 이 XM3를 살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소형 SUV에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뭔가 옵션이 많은 것보다는 적당히 제가 마음 편히 이동을 해주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차 타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디자인이 좋고 그다음에 실내에서도 몇 가지 좀 불편한 게 있지만 목적이 뚜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라이프 스타일이랑 맞아갖고 네, 그래서 XM3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늘 항상 다른 선택을 하셨는데 오늘은 네. 또 이렇게 우리 르노 삼성 XM3를 또 선택을 하셨어요. 네, 여성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오늘 XM3 타봤습니다. 우리 머니레이 구독자 여러분,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Money rap